이모님, 실물금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제 대기업 동기가 미국 금광 투자 전문가인데 월 30%씩이나 수익을 보장해요. 제 조카 사위가 제게 던진 말이에요. 대기업에 입사한 지 겨우 1년 된 신입사원이 30년 금은방을 운영한 저에게 감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월 30% 수익 보장, 원금 보장 100%. 제 지인이 전문가예요. 솔깃하시죠?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십니까? 당신의 평생 재산을 단 3개월 만에 증발시킬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에요. 제 이름은 이명자, 올해 65입니다. 30년간 서울 종로에서 금은방 보석궁을 운영해 왔어요. 제 금고에는 순금 300돈이 반짝이고 있었죠. 금값이 한 돈에 150만 원을 넘나들던 시절 제 금고의 가치는 무려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가계 권리금 1억, 개인 예금 2억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제 전 재산은 8억 원이었습니다. 8억이라는 돈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지만 제게는 30년 인생 전부였어요. 이 정도면 월세 걱정 없이 살고 가끔 조카 손주 용돈 주면서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죠. 금은방 30년 하셨으면 노후는 걱정 없으시겠네요. 종로 금은방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제 가게 유리 진열장을 보며 감탄했어요. 저 금들이 다 얼마야? 저 사장님 편하게 사시겠네. 하지만 지금 제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단돈 23만 원입니다. 30년간 한 돈 한 돈 모아온 금 300돈은 온데간데 없고 8억 원의 재산은 단 2,500만 원만 남았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96.9%가 증발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이 재산을 도박으로 날린 것도 사업 실패로 잃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가족이 소개한 투자 전문가를 믿고 월 30% 수익 보장 금광 투자에 넣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광은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서류였으며 제 조카 사위는 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겨 잠적했습니다. 설마 내 가족이 날 속이겠어? 월 30% 수익이 가능할 리 없잖아. 금 투자 전문가인 내가 사기를 당할 리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간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해온 전문가인 제가 어떻게 가짜 투자에 속을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제 전문성을 역으로 이용했어요. 이모님은 금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금광 투자가 딱이에요라는 말 한마디로요. 2024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 투자 사기 피해자가 6만 1,582명을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40%나 증가한 수치예요. 평균 피해액은 5,300만 원. 저처럼 수억 원을 날린 사람도 수두룩해요. 시니어 순자산 4,300조 원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서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있어요.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께 제가 8억 원을 날리며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월 30% 수익은 100% 사기다. 가족이 소개해도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검토받아라. 당신의 전문성을 역이용하는 사기를 조심하라. 저처럼 평생 모은 재산을 단 3개월 만에 날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8억 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것을 잃고 고시원 월세방에서 이 영상을 찍는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응원입니다. 자, 그럼 30년 전 그 뜨거웠던 시작부터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가족의 달콤한 말에 속아 8억을 날렸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1996년 3월 15일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종로 뒷골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남편이 빚을 지고 집을 나간 뒤 제 손에 남은 건 단돈 8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아이는 없었어요. 낳았지만 3살 때 병으로 잃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여자가 금은방을 어떻게 하냐며 말렸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종로 금은방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배운 금감별법과 세공 기술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걸고 종로 3가 뒷골목 2평짜리 좁은 점포를 얻었어요. 천장은 낮았고 창문도 작아서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보석궁이라는 간판을 달고 중고 유리 진열장 2개를 놓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금반지를 만들었어요. 도매상에서 순금 10돈을 외상으로 떼어와 밤새 불을 지피며 반지 3개를 만들었죠. 손가락은 화상으로 물집이 잡히고 금가루를 흡입해서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반지 3개를 팔아 90만 원을 벌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일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첫 해 매출은 고작 6천만 원이었어요.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월 80만 원 남짓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결혼 예물을 맞추러 온 젊은 커플에게는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며 예쁜 케이스를 덤으로 넣어줬고 돌반지를 사러 온 할머니들에게는 아기 건강하게 잘 크라고 제가 기도할게요라며 마진을 깎아줬어요. 금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손님에게는 제 마진을 포기하고 손해를 나눠 안았죠. 그 덕분인지 보석궁이라는 이름이 종로 바닥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사장님 인심 좋아, 가격도 정직하고 솜씨도 좋아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5년이 지나자 가게를 확장할 수 있었어요. 옆 가게가 비자 임대료를 2배로 주고 10평짜리 점포로 이사했죠. 유리 진열장도 6개로 늘리고 금고도 큰 것으로 샀어요. 직원도 1명 뽑았고요. 그때쯤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동생은 췌장암 말기였어요. 언니, 부탁이 있어. 은지 좀 부탁해. 애 아빠는 재혼했고 나는 이제 얼마 못 가. 은지한테는 언니밖에 없어. 여동생은 3달 후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조카 은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는 은지를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친딸처럼 키웠죠. 아니, 친딸보다 더 아꼈을지도 몰라요. 제가 낳았지만 잃어버린 아이 대신 은지가 제 삶의 이유가 됐으니까요. 은지의 대학 등록금도 제가 냈어요. 매 학기 600만 원씩 4년 동안 총 4,800만 원을 썼죠. 은지가 취업하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쥐어줬어요. 15년째 되던 2010년 금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한 돈에 5만 원 하던 금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치솟았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집에 있던 금을 팔러 왔어요. 저는 그 금들을 사모았고 제 금고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20년째 되던 2015년 은지가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은지를 보며 울었어요.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돼. 이모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은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이모, 고마워요. 이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보답하며 살게요. 그리고 2025년 정확히 30년이 되던 해였어요. 제 금고에는 순금 300돈이 쌓여 있었어요. 금값이 한 돈에 150만 원까지 올라 제 금고의 가치는 4억 5천만 원이었죠. 가계 보금 1억, 개인 예금 2억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제 전 재산은 8억 원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60이 넘었으니 가게를 정리하고 은지 손주나 봐주면서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제가 친딸처럼 아낀 조카의 남편, 조카 사위 민준이었죠. 2025년 4월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조카 은지가 남편 민준과 함께 가게에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해 보였어요. 이모, 오늘 신랑이 좋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같이 저녁 먹으면서 들어보세요. 저는 기뻤어요. 은지 부부가 자주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날 저녁 제가 한정식 집에서 두 사람을 대접했어요. 식사 중에 민준이 제 가게 이야기를 물었어요. 이모님 30년이나 금은방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장사 잘 되시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금값은 올랐는데 오히려 장사는 안 돼. 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손님들이 안 사. 대신 집에 있던 금을 팔러는 많이 오더라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요즘 금값 상승 속도가 비정상적이에요. 이모님, 실물 금 많이 보유하고 계시죠? 응, 좀 있지. 30년 모은 거니까. 이모님 실례지만 한 가지 조언 드려도 될까요? 실물 금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 방식이에요.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30년 금은방을 한 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주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모님, 실물 금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보관 비용과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요. 둘째, 팔 때 부가세 10%를 내야 해요. 셋째, 도난 위험이 있어요. 저희 회사 부장님도 집에 금괴 보관하다가 도둑 맞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가게 금고 보험료로 매달 150만 원을 내고 있었고 도난 걱정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모님, 요즘은 금을 훨씬 똑똑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광 투자 펀드예요. 금광 투자 펀드? 네.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실제 금광에 투자하는 거예요. 금을 캔에서 판매하면 그 수익이 투자자들한테 배당되는 구조죠. 제 동기 중에 대기업 다니는 박 실장이라고 있는데 이 분야 전문가예요. S증권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지금은 독립해서 금광 투자 자문을 해요. 저는 흥미가 생겼어요. 그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월 30% 정도 나와요. 물론 변동은 있지만 제가 직접 투자해봤는데 6개월 만에 원금의 2배가 됐어요. 월 30%? 그게 말이 돼? 이모님, 금광은 다른 투자와 달라요. 금은 계속 캐내는 거잖아요. 금값이 오르면 수익이 더 늘어나고요. 게다가 실물금처럼 보관 비용도 없고 세금도 훨씬 적어요. 그리고 원금 보장도 돼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30년 장사꾼의 본능으로 의심했죠. 그렇게 좋으면 왜 다들 안 해? 사기 아니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님, 박 실장은 대기업 출신이에요. 저랑 대학 동기고 제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모님, 제가 사기를 치겠어요? 은지 이모님한테요? 옆에 있던 은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모, 우리 신랑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여윳돈 일부를 여기 투자했는데 진짜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달에만 500만 원 벌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얼마 넣었는데 500만 원이나 벌었어? 3천만 원 넣었어요. 한 달 만에 500만 원이니까 거의 17% 수익이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약 제 금고에 있는 5억 원을 넣으면 월 30%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물론 그건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았지만 10%만 나와도 월 4,500만 원, 연 5억 원이 넘는 수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즉답을 피했어요. 나 생각 좀 해볼게. 30년 모은 금인데 함부로 못하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이모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대신 제가 박 실장 명함이랑 투자 설명서 드릴게요.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 30%는 과장이라고 쳐도 10%만 나와도 월 4,500만 원이면 1년이면 5억이 넘는데 그럼 2년이면 제 재산이 2배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 아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 제 머릿속에 은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이모, 우리도 투자했는데
진짜 수익 나와요. 은지는 제가 친딸처럼 키운 조카였어요. 그 아이가 저를 속일 리 없었죠. 저는 결국 다음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그 박 실장이라는 사람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민준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이모님, 좋은 결정이세요. 제가 박 실장한테 연락해 볼게요. 이모님처럼 큰 금액은 직접 만나서 상담해야 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8억 원을 날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2025년 5월 15일, 저는 민준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박 실장을 만났어요. 박상훈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명함에는 글로벌 골드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박상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명자 사장님 반갑습니다. 민준 대리한테 많이 들었어요. 30년간 금은방을 운영하셨다니 금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겠네요. 박 실장은 정중했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게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골든 밸리 광산이에요. 이 광산은 연간 2톤의 금을 채굴하고 있고 매장량은 최소 20년치가 남아 있어요. 현재 금값으로 환산하면 광산 가치가 약 2조 원이에요. 화면에는 거대한 금광 사진과 함께 영어로 된 각종 서류들이 보였어요. 저는 영어를 못 읽어서 대충 넘어갔지만 그 문서들이 그럴듯해 보였죠. 저희는 이 광산의 지분 15%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한국 투자자 분들께 이 지분을 나눠드리는 거죠. 투자하신 분들은 매달 금 채굴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게 돼요. 월 30% 수익이 정말 가능한 거예요? 박 실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 30%는 최상의 경우고요. 평균적으로는 월 10에서 12% 정도 나와요. 금 채굴량과 금값에 따라 변동이 있어요. 하지만 지난 2년간 평균 수익률이 월 12.3%였어요. 원금 보장은 어떻게 돼요? 사장님,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산 지분을 담보로 잡아둬요. 만약 수익이 안 나오면 이 지분을 매각해서 원금을 돌려드려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박 실장은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어요. 영어와 한글이 섞인 복잡한 문서였어요.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이거 제가 다 읽어봐야 해요? 사장님, 물론이죠. 하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투자금 입금 후 매달 말일에 수익금이 입금되고 언제든 원하실 때 원금을 인출할 수 있어요. 다만 중도 인출 시 수수료 5%가 있어요. 민준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이모님, 제가 이미 투자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진짜 매달 입금 들어와요.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저희는 소수의 VIP 투자자만 받고 있어요. 최소 투자금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금 관련 업종 종사자를 우대해요. 사장님처럼 금 전문가가 투자하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신뢰를 주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아, 내가 30년 금 전문가니까 나를 원하는 거구나. 사장님,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5천만 원 정도만 먼저 넣어 보시고 수익이 나오는 걸 확인하신 후에 추가 투자하셔도 돼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게는 소액이 아니었지만 제 전 재산 8억에 비하면 6%밖에 안 됐어요. 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알겠어요. 5천만 원만 먼저 해볼게요. 대신 한 달 뒤에 수익이 제대로 안 나오면 바로 빼겠어요. 박 실장이 활짝 웃었어요. 당연하죠, 사장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저는 5천만 원을 박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어요. 예금주는 글로벌 골드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였어요. 회사 이름도 그럴듯했죠. 송금을 마친 후 박 실장이 말했어요. 사장님, 첫 수익금은 한 달 후인
6월 15일에 입금될 거예요. 예상 수익률은 1015% 정도니까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750만 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민준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모님, 걱정 마세요. 진짜 제대로 된 투자예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인 6월 15일 오전 11시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국민은행 글로벌 골드 인베스트먼트로부터 1,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500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투자에 1,500만 원 수익이니 무려 월 30% 수익이었어요. 박 실장이 말한 최대치를 2배나 초과한 금액이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은행 앱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정말 1,5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 30년 금은방 경력 중 한 달 만에 1,500만 원을 번 적이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1,500만 원이 들어왔어. 정말 들어왔어. 민준의 목소리도 신이 나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이모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라고요. 그날 저는 은지와 민준을 집에 초대해서 고급 한우를 사다 대접했어요. 식사 중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모님, 이번 기회에 투자금을 좀 늘려보시는 건 어때요? 지금 금강에서 신규 채굴 장비를 들여온다는데 이달 말까지 추가 투자하면 VIP 수익률 적용해준대요. 월 평균 20% 이상이요.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한 달 만에 1,500만 원을 벌었는데 만약 5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5억은 너무 큰 돈 아니야? 나 지금 가게도 있고 급하게 현금화하기 힘든데. 민준이 말했어요. 이모님, 실물 금 있잖아요. 그거 파시면 되죠. 어차피 금고 보험료도 매달 나가고 지금이 금값 최고점이에요. 팔아서 금광에 투자하시면 훨씬 이득이에요. 은지도 거들었어요. 이모, 우리도 이번에 추가로 5천 더 넣기로 했어요. 진짜 기회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300돈을 팔면 4억 5천, 예금 2억, 가게 보증금 1억까지 하면 총 7억 5천. 만약 이걸 다 넣고 월 20%만 나와도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이야. 1년이면 18억이 넘어. 2년이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죠. 2024년 6월 20일 저는 제 금고에 있던 순금 300돈을 전량 매도했어요. 종로 금도매상 3곳에 나눠 팔았죠. 총 4억 5,30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30년간 한 돈 한 돈 모아온 금이 단 하루 만에 숫자로 바뀌었어요. 금고가 텅 비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괜찮아. 이 돈으로 더 큰 돈을 벌 거야. 1년만 지나면 금고를 금으로 채우고도 남을 거야. 그 다음 날 저는 가게 보증금 1억 원과 예금 2억 5천만 원까지 해서 총 8억 300만 원을 박 실장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보내는 순간이었죠. 송금을 마치고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님, 8억 보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매우 기뻤어요.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정말 큰 결정 내리셨네요. 축하드려요. VIP 투자자로 등록해드릴게요. 다음 달부터는 월 평균 20% 수익이 적용돼요. 그럼 다음 달 15일에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정확히 7월 15일에 입금될 거예요. 예상 수익금은 최소 1억 6천, 최대 2억 원 정도예요. 사장님, 이제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저는 기뻤어요. 한 달 후면 1억 6천만 원이 들어온다니 제 인생에서 한 번에 가장 큰 돈을 버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어요. 8억이 입금된 계좌를 보면서 7월 15일만 되면 이게 9억 6천이 되는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죠. 6월 30일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 박 실장이 이번 달 금 채굴량이 예상보다 30% 더 많이 나왔대요. 7월 수익률이
25%까지 올라갈 수도 있대요. 저는 기뻤어요. 25%면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정말? 민준아, 너도 수익 많이 났겠네? 네, 이모님. 저희는 이번에 또 추가로 넣었어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7월 15일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은행 앱을 켰어요. 입금 내역을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안 들어왔지? 아직 시간이 안 된 건가? 저는 11시까지 기다렸어요. 지난번에 1,500만 원이 들어온 시간이 11시였거든요. 하지만 11시가 되어도 12시가 되어도 입금이 없었어요. 불안해진 저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현재 전원이 꺼져 있거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박 실장 전화가 안 돼. 수익금도 안 들어왔어.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네, 저도 안 들어왔는데요. 이상하네요. 제가 박 실장한테 연락해 볼게요. 1시간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 박 실장이 미국 출장 가 있대요. 광산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간 거래요. 한국 시간으로 밤이라 연락이 안 된대요. 내일쯤 연락 온대요. 문제? 무슨 문제? 광산에서 지하수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채굴을 중단했대요. 그래서 이번 달 수익금 지급이 좀 늦어질 것 같대요. 저는 불안했지만 민준의 말을 믿었어요. 그럼 언제쯤 들어와?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들어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모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입금은 없었어요. 박 실장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민주는 박 실장이 아직 미국에 있대요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7월 31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민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 집 사람들요? 2주 전에 이사 갔어요. 짐도 거의 안 챙기고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민준과 은지가 이사를 갔다고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은지의 전화도 꺼져 있었어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저는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저는 바로 종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사기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경찰관의 말은 제 심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사장님, 지금 같은 수법의 피해 신고가 한 달에만 50건 넘게 들어오고 있어요. 금광 투자, 해외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투자, 이름만 다르지 수법은 똑같아요. 일단 소액으로 미끼를 주고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든 다음 잠적하는 거죠.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이런 조직들은 돈을 받자마자 해외로 송금해버려요. 범인을 잡아도 이미 돈은 추적이 안 돼요. 사장님이 송금한 계좌도 조사해보니 이미 폐쇄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8억 원이, 30년을 모은 8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주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상훈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어요. 민준이 만든 가짜 신분이었죠. 민준은 대포폰을 여러 개 사용하면서 박 실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강남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도 민준이 고용한 배우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은지도 공범이었다는 거예요. 은지는 처음부터 저를 속이기 위해 민준과 짜고 연극을 한 거였어요. 이모가 돈이 많다더라. 금은방 30년 했으면 최소 10억은 있을 거야. 경찰이 압수한 민준의 휴대폰에서 나온 은지와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오빠, 이모는 착해. 내가 부탁하면 뭐든 들어줘. 대학 등록금도 내줬고 결혼 자금도 줬어. 이번에도 내가 말하면 믿을 거야. 좋아. 그럼 내가 먼저 투자했다고 말해. 수익 났다고 하고 그럼 이모가 믿을 거야.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친딸처럼 키운 은지가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을 준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8월 말 민준과 은지가 태국에서 체포됐어요. 하지만 돌아온 소식은 절망적이었어요. 사장님,
범인들이 챙긴 돈은 이미 해외 가상화폐로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해요. 회수 가능한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요? 제가 8억을 넣었는데요. 범인들이 사용하고 남은 국내 계좌 잔액이 그게 전부예요. 다른 피해자들과 나눠 가져야 해서 사장님께 돌아갈 금액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저는 경찰에게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어요. 사장님, 혹시 첫 번째 투자에서 1,500만 원 받으셨죠? 그것도 사실은 사장님 돈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범인들이 사장님이 처음 넣은 5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다시 사장님 계좌로 보낸 거예요.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이걸 폰지 사기라고 해요. 먼저 투자한 사람한테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수익금을 주는 거죠. 하지만 사장님은 첫 투자자였으니까 사장님 돈으로 사장님한테 수익을 준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제가 1,500만 원을 벌었다고 기뻐하며 민준과 은지를 대접했던 그날도 모두 제 돈으로 제 돈을 받은 거였어요. 계산을 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처음 투자한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받았던 1,500만 원은 사실 제 돈이 돌고 돌아온 거였죠. 그 다음에 투자한 금액은 8억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온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총액은 8억 5,3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다시 받은 돈은 얼마였을까요? 처음 받았던 1,5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배상받은 2,500만 원, 합쳐봐야 4천만 원이었어요. 총 손실액은 8억 1,300만 원이었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96.9%가 사라진 거였어요. 제 30년이 96.9%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민준은 저를 포함해 총 7명의 피해자를 모집해 총 18억 원을 편취했고 가중 8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챙겼어요. 제가 조카 사위를 믿은 대가로 8억을 날렸는데 그는 저를 팔아 8천만 원을 챙긴 거였어요. 재판에서 민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님이 너무 쉬웠어요.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면 뭐든 믿더라고요. 첫 투자 때 의심하길래 걱정했는데 1,500만 원 미끼 던지니까 바로 8억을 넣더라고요. 저희 작전이 너무 잘 먹혔죠. 법정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쉬운 먹잇감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은지는 법정에서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피해자가 친엄마처럼 따르던 이모라는 점은 인정하냐고 묻자 은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모가 아니라 그냥 돈 많은 투자자였어요. 제가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결혼 자금을 챙겨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던 그 조카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재판은 6개월이나 걸렸어요. 민주는 징역 7년, 은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검찰이 회수한 2,500만 원은 7명의 피해자가 나눠 가져야 했고 제 몫은 고작 890만 원이었어요. 저는 가진 걸 전부 다 날렸어요. 금 4억 5천만 원, 예금 2억 5천만 원, 가게 보증금 1억 원까지 총 8억 원을 투자에 쏟아부었거든요. 보증금을 빼느라 가게 계약을 해지해야 했고 30년간 지켰던 보석궁 간판도 그렇게 내려야 했죠. 통장에 남은 돈은 단 923만 원이었어요. 법원 배상금 890만 원과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용돈 33만 원이 전부였죠. 저는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5만 원, 창문도 없는 3평 남짓한 방이었어요. 화장실도 공용이었죠. 첫날 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2평짜리 금은방에서 시작했을 때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나빴어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을 열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남은 돈은 623만 원이었어요. 월세를 내고 난 금액이었죠.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 봤어요. 월세 45만 원에 식비로 15만 원, 휴대폰 요금 5만 원, 합치면 한 달에 65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럼 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보니 딱 9개월이었어요. 9개월 후면 저는 진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종로경찰서에서 받아온 투자 사기 피해자 통계 자료를 다시 꺼내봤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 투자 사기 피해자가 6만 1,582명이었어요. 평균 피해액은 5,3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제 피해액은 8억 1,300만 원이었어요. 평균의 무려 15배였죠. 다른 사람들보다 15배나 더 크게 당한 거예요. 그만큼 제가 쉬운 먹잇감이었던 거죠.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하루 4시간, 월 100만 원을 벌어요. 65세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건 힘들었지만 9개월 후 거리에 나앉지 않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매일 생각했어요. 나는 왜 속았을까? 30년 금은방을 한 전문가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당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속은 이유는 3가지였어요. 첫째, 가족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저는 은지를 친딸처럼 키웠어요. 그 아이 엄마인 내 친동생이 죽기 전에 언니, 은지 좀 꼭 부탁해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은지에게 대학 등록금 4,800만 원을 주고 결혼 자금 3천만 원을 줬어요. 그런 아이가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경찰이 보여준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깨달았어요. 은지는 제가 돈을 줄 때마다 민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빠, 이모가 또 500만 원 줬어. 이 정도면 최소 5억은 있는 것 같아. 나중에 크게 한탕 치자. 제가 사랑으로 준 돈이 그들에게는 이모가 얼마나 호구인지 확인하는 시험이었어요. 둘째, 월 30% 수익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거. 저는 30년 장사꾼이에요. 세상에 월 30% 수익이 가능한 투자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가능하면 은행은 왜 연 3% 이자를 주겠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속였어요. 금광은 다르잖아. 금은 계속 캐내는 거잖아. 제 전문 분야인 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렸어요. 이모님은 금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금광 투자가 딱이에요라는 말로 제 자존심을 건드렸죠. 셋째, 첫 수익 1,500만 원이라는 미끼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 경찰이 말했어요. 사장님, 사기꾼들은 항상 첫 수익을 줘요. 그래야 피해자가 큰 돈을 투자하니까요. 5천만 원 투자에 1,500만 원 주고 8억을 받는 게 그들의 계산이에요. 저는 1,500만 원을 받았을 때 정말 되는구나 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제 전 재산 8억을 통째로 넣었죠.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저는 지금 고시원 3평짜리 방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통장에는 23만 원이 남았어요. 30년 금은방을 운영한 사장님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버티는 할머니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는 원망할 힘도 없어요. 다만 제가 이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운 교훈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요. 첫째, 월 2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100% 사기입니다. 은행 정기예금이 연 3%예요. 주식 투자 고수들도 연 10% 수익 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월 20%, 월 30% 수익이 가능하다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면 워렌 버핏이 진작에 했을 거예요. 둘째, 가족이 소개하는 투자도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증받으세요. 저는 은지를 믿었어요. 조카가 나를 속일 리 없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돈 앞에서 혈육도 없어요. 실제로 2024년 투자 사기 피해자의 37%가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다가 당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비용이 몇십만 원 들더라도 그게 전 재산을 지키는 보험이에요. 셋째, 첫 수익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저는 1,500만 원을 받고 완전히 믿었어요. 진짜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미끼였어요. 경찰이 말하길 투자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5에서 10%는 돌려줘요. 그래야 큰 돈을 투자하니까요. 첫 수익이 나왔다고 추가 투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넷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박 실장은 광산 지분을 담보로 잡아두니 원금은 보장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광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아무리 원금 보장이라고 써 있어도 상대가 사기꾼이면 휴지 조각이에요. 다섯째,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8억을 통째로 넣었어요. 만약 제가 1억만 넣었다면 7억은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절대로 전 재산을 한 곳에 넣지 마세요. 얼마 전 제가 30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 김 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네, 사실이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김 부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작은 공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예전 보석궁 직원들이랑 종로 금은방 장인 몇 분이서요. 사장님 오시면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요. 월급은 많이 못 드려도 200만 원은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30년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게 감사했어요. 부장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30년 경력이 없어졌어요? 사장님 손끝에 있는 기술이 없어졌어요? 금고에 있던 금은 없어졌지만 사장님 머릿속에 있는 30년 노하우는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제가 잃은 건 돈이었지 제 기술은 아니었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그 공동조합에서 일을 시작해요. 젊은 장인들에게 금감별법과 세공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월급 200만 원이면 고시원 월세 내고 식비 쓰고 조금씩 저축할 수 있어요. 물론 8억을 다시 모으기는 불가능해요. 65세인 제가 아무리 악착같이 일해도 남은 인생 동안 8억을 모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잃은 건 8억이 아니라 저 자신을 믿는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사기를 당한 후 몇 달 동안 스스로를 바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바보였던 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지 제 30년 경력이 가짜였던 게 아니에요. 제가 8억을 날렸지만 제 안에 있는 기술과 경험까지 날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60대에 전 재산을 고위험 투자에 넣었어요. 만약 20대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겠지만 60대에는 불가능해요. 노후 자금은 무조건 안전하게 지키세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저처럼 투자 사기로 재산을 잃은 60대 이상이 6만 명이 넘어요. 한 달에 5천 명, 하루에 168명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월 30% 수익 보장이라는 말을 듣고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8억, 10억, 20억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냈으니 여러분은 공짜로 배우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시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비슷한 제안 받았는데 거절했다. 이 영상 덕분에 사기를 피했다는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돼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밤은 투자 걱정, 수익 걱정 내려놓으시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드세요. 지금까지 종로 금은방 30년 그리고 8억을 날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명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